많이 찾아주셔서 지금 한 300분 정도 오셨는데 남자분은 딱 한 30분 정도 오셨네요. 10분의 1 오셨고 역시 확실히 어머님들이 90% 정도 자녀에게 관심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잠재적성 검사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시나요? 네, 아무도 없으시네요. 네, 무슨 300분이 되시지만 아마 자기주도 학습은 들어보신 분 있으시나요? 예. 많이 있으시는 자기주도 학습 역시 요즘 사실 학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우선 잠재적성 검사라고 해서 혹시 자녀분들을 키우면서 고민거리들 없으세요? 많으시죠? 자, 어떤 게 고민거리이신가요? 저기 사장님. 우리 애가 어떤 쪽에 그래도 이렇게 소질이 있고 적성이 있는 그런 게 제일 크겠죠. 아, 재능을 좀 알아보고 싶다. 좋으십니다. 성적으로 잘 몰려서 훌륭하게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딱 말씀드리려고 한 주제를 두 분 다 너무 잘 해주셨는데,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성, 사장님 저는 좀 어리셔가지고, 우리 아이도 재능이 뭘까? 강남에 돈 많으신 분들은 솔직히 아시면, 예전에 한때 바이올린이 유행인 거 아시죠? 피아노보다 바이올린. 네, 바이올린보다 요즘 첼로, 비올라, 하프 같은 여러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좀 틀리다는 거죠. 근데 돈이 있으시면 가능하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적. 네, 요즘에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성적들 많이 고민 거리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수능도 보셨고요. 네, 근데 이렇게 수능 보는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성적 올리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니 해도 나중에 우리 아들, 딸 좋은 직장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직업. 진로가 제일 아무래도 좀 화두시더라고요. 밥벌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자, 이 세 가지 말고 크게 범죄를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건강은 당연한 거고요. 이 김혜슬이라고 고대 경영학과를 4년이나 다니고 자퇴를 했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자, 그러면 저기 머리 계신 사장님, 혹시 서울대에 가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네, 어렵죠. 자, 서울대에 가는 게 쉽지 않은데 한번 재능이 보여드릴게요. 서울대 2009년도 물론 3년 자르지만 1년에 보통 자퇴만 70명, 중부터는 270명으로 합니다. 네. 1년에 보통 340명 보는데 어떠세요? 돈으로 대학을 1학년, 2학년 다니다 하는 게 아니라 3학년, 4학년 다니다 그만두신 친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래도 적성이 안 맞아서 이건 내 과가 아닌가 보다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지방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고등학교가 서울대를 몇 명 보냈냐에 따라서 학교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아이는 사실 과학적 취미가 있지만 그냥 서울대 무조건 너는 그 친구는 사실 고대 아니면 카이스트 이런 데 가고 싶어 하더라도 학교에서 무조건 너는 무조건 서울대 가. 예전에 말하면 농과죠. 생물학과. 그런데 물론 입학은 하겠지만 그 학생이 과연 행복해 할까요? 참고로 이렇게 고대 같은 경우는 1년에 1000명 가까이 그만두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재미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아이디림 사이트 꼭 한번 가보시고요. 그리고 인지능력 10가지, 창의력 9가지, EQ 10가지, 총 29가지로 우리 아이의 인지능력이나, 그러니까 무슨 IQ입니다. IQ나 창의나 EQ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능은 타고나는 것인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 사모님께 여쭤볼게요.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다. 저기 머리 계신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능은 타고난다고. 저는 솔직히 저도 사실 여기 계신 사모님 의견이었지만 어떤 분도 반반이라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타고나는 거 반, 만들어지는 거 반. 근데 저도 사장님께서 하셨어요. 이걸 만드신 소장님께서 처음부터 재능 타고난다고. 그리고 이제 약점 구하는 것과 강점 키우는 거 어떤 게 중요한 건지, 그리고 재능 개발은 타이밍과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이 큰 테마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재능은 만들어지는 거라고 아까 사모님 어떤 분 말씀하셨는데 만들어지는 게 아니시고 재능은 타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천수 용난다 믿으세요? 믿습니다. 네, 요즘에. 근데 사실은 개천수 용난다 여기서 말하는 분은 어떤 의도시냐면 처음부터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재능이 없는데 억지시켜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마디로 절대 재능이 없는데 처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바마 출생 증명서인데 재미난 부분이었습니다. 오바마 이번에 대선에 아시죠? 다시 어제 논리를 이기고 다시 제대로 성공했습니다. 1월 달에 싸이의 말 춤출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하시다고 했는데 오바마가 1961년생인데 8월 4일 오후 7시 24분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 자료 하나만 가지고 제가 여기 계신 모든 300분께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솔직히 오늘 추첨을 통해서 한 10분만 제가 해드릴 겁니다. 이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영학과, 정보경영학과, 전자선거학과, 경제학과, 국제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국제학과, 행정학과, 심리학과. 뭐 오바마 지금 현재 직업이 아시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통령입니다. 네. 사실 미국의 대통령은 정치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 정치보다는 사실 전 세계 경제를 주는 거 아닐까요? 네. 첫 번째 경영학과입니다. 딱 직업이 정말 잘 맞죠. 그리고 오바마 추진력이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의 의료법을 그 어느 대통령도 지금까지 손대지 못했지만 오바마가 작년에 바꿨죠. 자,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맞습니다. 네, 잘하는 거 좀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야구를 좋아한다 해서 다 메이저리그로 가는 건 아니에요. 메이저리그도 아니면 프로야구도 평생 야구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0년을 하고 돼요. 대학교 4년 16년 하고 심지어 프로 가면 또 20년 넘게 평생을 야구를 했지만 2군에서 머물다 가시는 분 보셨을 거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평생을 야구를 했지만 20년 넘게 야구를 했지만 2군 혹시 연봉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1년에 1,200만, 1,500만 원입니다. 생활 절대 안 되시죠. 근데 그분이 야구를 안 하셨나요? 열심히 안 하셨을까요? 새벽 6시부터 나서 하루 종일 야구공을 휘둘렸을 겁니다. 근데 왜 못해요? 죄송하지만 잘하는 거하고 조금 분명히 틀립니다. 좋아한다고 해서 다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잘한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네, 물론 잘하면서 좋아하면 제일 좋겠죠. 네, 그리고 야구를 뭐 잘한다, 축구를 잘한다. 자, 메이저리그나 프리미엄 리그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점을 보완해보다 강점을 키우라는 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사람 누구나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섰지만 저도 약점이 있고요. 여기 계시는 거 부모님도 다 약점이 있고 자녀분도 약점이 있고 정말 그 약점이 내 인생의 과목을 잡을 것 같다. 그러면 보완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누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약점이라면 그냥 놔두십시오. 그리고 차라리 강점을 키워서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까 뭐 성적 관심 있으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지금 이제 겨울방학이잖아요. 이번에 기말고사 딱 끝나면 보통 부모님들 어떤 실수를 하시는지 아세요? 네. 국어 90점, 영어 100점, 수학은 70점이잖아요. 그러면 겨울방학 딱 끝나자마자 바로 수학을 보냅니다. 네. 죄송하지만 절대 그런 오류를 공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잘하고 있던 국어나 영어도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 학습, 혹시 공부 사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집중력, 이해력, 암기력, 소통력. 초등학교 때는요, 사실 암기력만 줘도 무조건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벼락치기가 가능한 거죠.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절대 되지 않고요. 뭐 오늘 수능 끝났었잖아요. 오늘 수능 같은 경우는 지문이 엄청 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한마디로 속동력.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더라도 빨리 읽지 못하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 사력이, 이 사력이 조화를 이루어졌을 때만 제대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점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더 중요한 거, 강점을 알 수 있냐고 물어보시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알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적성과 재능의 선택과 집중함. 이게 뭐냐면, 선택과 집중을 말하시는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은, 결혼 다들 잘 하셨나요? 저쪽에 그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 여러분들 선택이고요. 선택이 정말 중요하세요. 최근에 뭐 주가가 뭐 떨어지니까 펀드도 선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부도 선택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한때 조기교육이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빨리빨리. 근데 요즘 조기교육 다 죽고 아시죠? 적기교육이라고. 필요할 때 필요할 만큼 주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때 선행학습. 중학교 들어가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때 이미 중학교 수학을 다 끝내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정석을 다 끝내고, 선행학습 히트는 지금 다 죽었습니다.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건 아시죠? 심화학습.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김연하고 장면 나왔는데 요즘에 여기 계신 분들 아까 몇 분 여쭤봤더니 다들 설문지 검사 해보시다고 하더라고요. 자녀분들.
근데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지검사하면 이 친구들은 예체능에서 분명히 체육일 겁니다. 둘 다 체육이잖아요. 예능이 아니고. 체육 중에서도 만약 김연아한테 역도를 시키고 장면한테 피해를 시키면 어떨까요? 분명히 선물지검은 체육이라고 나와서 체육을 시켰는데 똑같은 체육이라 틀리다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배현대 소장님도 사실 이걸 개발하셨고요.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셨고 14년 동안 이것만 연구하셨다고 합니다. 올해가 14년째로. 그리고 사실 뭐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성공한 연예인들 혹시 보시면 어떠신가요? 강호동, 유재석. 사실 이분들은 말 하나만 잘해서 성공하신 분 아닙니다.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을까요, 강호동이? 성적 아시죠? 반 47명 46등이었다는 거. 네, 왜 46등인지 아시죠? 47명 10등하던 친구가 학교 안 나와서 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꼴등이나 소리인데 어쨌든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재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리적 재능이 아주 뛰어나고요. 어떤 친구는 음악적인 재능이, 어떤 친구는 신체적 재능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한때는 제가 이쪽에 좀 치우쳤어요. 네, 다중지능.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공부 기술을 가르치고요, 공부 스킬을 알려주고, 공부 방법을 알려주더라도 안 된 친구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 심리학으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때 심리학, 철학과 다 무시하셨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집안 환경 중요합니다. 집안 분위기 중요하고요. 뭐 유유상종, 끼리끼리 이런 말도 있으시잖아요. 한마디로 교육 심리학도 중요하고요. 사실 이쪽은 제가 솔직히 좀 예전에 좀 말씀드리 좀 그렇지만 좀 믿지 않았습니다. 왜? 내 인생을 이런데 맡길 수 있냐? 더군다나 내 운명을 정해졌다? 전혀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동양학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보시면 첫 번째가 잠재적성 검사를 통해서요. DNA, 유전자. 네, 지금 자녀분들 가끔 말 안 듣신다고 막 혼내시는 분 있는데 얘 누구 닮아서 이렇게 말 안 들어 이러시는 분 있어요. 누구 닮아서 공부 안 하시냐고. 외람되지만 다 엄마 아빠 닮았습니다. 네, DNA라든지 유전자를 반반씩 닮는 거 맞으세요. 그리고 환경이나 양육방법이나 체계적인 교육에 따라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잠재적성 검사가 했는데 좋게 나오고 DNA 유전자를 타고 났어도 이것도 환경도 좋아도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본인 노력이죠. 그리고 조선시대 음양가라고 있었습니다. 아까 동양학이라고 했죠. 저희도 학문이 있었고요. 중국의 명리학 같은 경우는 이미 5천 년 전부터 학문으로 정립됐습니다. 수학, 과학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이 잠재적성 검사를 여기 계신 분께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까지 아까 뭐 제가 말씀드린 설문지 검사 많이 해보셨어요. 근데 설문지 검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질문이랑 관찰권이 다 있는데 단지 한 번의 종이의 페이퍼에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 그 짧은 시간 안에 체크하는 게 과연 정확할까요? 그리고 인지능력 있을 때 정확히 말하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자기 의지대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시고요. 말 그대로 부모님의 의지에 의해서 아니면 교사의 지도하에서. 그리고 이제 보통 설문지는 3시간 정도 소요되고 비용은 여기 계신 분 중에 몇 분 하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선대시라더니 강남에서 최근에 봤을 때 뭐 한 140만 원 정도 하셨다고. 네, 6시간 정도 하셨더라고요. 강남 보통 그 정도 하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설문지 검사는. 그리고 잠재적성 검사는 생년, 월, 일, 시 제일 중요한 건 분입니다. 사실 태어난 분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출생과 동시에 할 수 있고 즉시 할 수 있고 그리고 비용은 현재 30만 원 보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50분 DC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별도로 약간 제 추천을 통하신 분은 무료로 해드릴 겁니다. 네. 딱 30분 한해서는요. 네, 그리고 풀 버전을 못 해드리고 간단 버전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일관된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쪽에 계시는 파란 옷 입은 사장님, 아버님도 몇 분 앉으셨는데 되게 잘생기시고 자녀 키우면서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좀 사장님 좀 얘기를 들어 좀 예화를 드리긴 좀 그렇지만 사장님께서 그냥 가정입니다. 고등학교 때 영어를 정말 잘했어요. 국어도 잘하고 그리고 문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재능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뭐 점수를 보면 항상 국어 90점, 영어 100점 뭐 이렇게 나오시고 그리고 근데 알고 봤더니 더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여자분이셨고, 교대를 졸업할 때 바로 오신 분이세요. 키도 크시고, 미인이시고, 너무너무 다 좋습니다. 열심히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열심히 하죠. 사실 열심히 하시죠. 그렇죠. 더 열심히 하실 겁니다. 뭐 설문지 검사를 하면 당연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요? 뭐 인문학적으로 좋고, 뭐 관심도 있고, 뭐 흥미도 높고, 다 좋게 나올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선생님이 시집을 가버리십니다. 그럼 어떠실까요, 나는? 그 과목이. 반으로 쭉 떨어지죠. 그렇죠. 꼴보기 싫으실 거고. 사실 사장님께서는 인문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단지 이 설문지 검사할 때 나쁘게 나오는 거죠. 그럼 교사나 옆에 분들이 지도하실 때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 재능이 없나 보다 이렇게 분명히 판단하실 겁니다. 하지만 잠재적성 검사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일관됩니다. 더 중요한 건 상황에 따라 다른다고 말씀드릴게요. 사춘기 소년의 마음이라고 여기 성모님들 많이 계신데 성모님들 뭐 어렸을 때 대부분 꿈들도 선생님이시더라고요. 남자 선생님들 많이 그래서 뭐 있으신 분들 있는데 남자 선생님 집에 많이 가서 빨래나 막 설거지도 하신 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설문지 검사는 그때그때 틀리다는 거예요.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 아이의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설문지 검사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초주 일관되지 않는다는 거죠. 더구나 재능을 판단한다 더더욱 좀 어렵다는 거고요. 네, 특허증이 있고요. 네,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재 적성 검사를 통해서요. 학습 전략을 알 수 있고요. 학습 전략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아이들은 시키면 시킨 대로 정말 잘 따라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모범형이라고 표현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요. 재미가 없으면 안 합니다. 예를 들게요. 일례로 최근에 한때 유치원 중에 자연학습 유치원, 요리 유치원이 많이 유행이었거든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전체 모범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선생님이나 교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바로바로 따라 합니다. 하지만 흥미 유형은 재미가 없으면 절대 안 하거든요. 흥미 유형의 아이도 있고요. 점진적 성취형이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스텝을 밟아서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주도형도 있죠. 말 그대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학습 전략 참고로 그때그때 틀리다는 거고요. 그 아이에 맞는 학습 전략을 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 방법. 우리 아이 성격은 어떻기 때문에 어떻게 지도하면 좋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문과를 갈지 이과를 갈지. 그리고 예능인지 체육인지. 그리고 마지막 전공이나 직업도 알 수 있다는 걸 보시겠어요. 무슨 학과를 가고 나중에 아이는 뭐 법관을 할지 판사를 할지 아니면 과학자를 할지 이거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관찰하고 보셨을 겁니다. 적게는 3, 4년, 많게는 20년 넘게 키우시는 분들 계시는데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이랍니다. 5%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 95% 무한한 잠재력이 우리 자녀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 자녀를 키워주고 싶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혹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어부애들이라는 얘기 혹시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실사례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한 지질학자가 이게 어촌에 가면 돌이 많지 않습니까? 어촌에 가서 돌을 막 수집하시고 다니시겠죠. 그래서 어떤 어부의 집을 갔습니다. 근데 그 어부의 눈이 흔들리고 있는 그 밑에 눈에 괴어있는 돌. 그 돌을 딱 보고 기다렸죠. 저 돌이 뭔지 아니까. 그래도 아니나 다를까 이제 1시간 지나고 2시간 저녁이 되어서 어부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걸 보였습니다. 어부한테 말했죠. 지질학자가. 저 돌을 나한테 10달러에 팔아라. 10달러면 얼마일까요? 한 12,000원? 13,000원. 17,000원 팔다가 횡재했다고 생각했답니다. 왜? 저 돌은 내가 바닷가에 또 주워오면 되니까. 네, 근데 정확히 2주 있다가 지역신문에 그 지질학자가 자기가 팔던 돌을 딱 들고 웃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100억짜리. 쉬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렸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을 바라보는 부모님 죄송하지만 주위에 다 어부밖에 없잖아요. 외람되지만 우리 아이가 사실 다이아몬드 원석인지 에메랄드 원석인지 사파이어 원석인지 루비 원석인지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분명히 우리 아이에 재능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주위에 어부의 눈만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평생 그 아니면 죄송하지만 어부의 돌처럼 살아가는 자기 재능을 한 번도 깨우치지 못하고 하지만 주위에 지질학자의 눈을 가지고 계시는 한물라도 있다면 그 아이는 정말 성공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앞에 제가 그 잠재적 성공사라는 걸로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게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한테 이메일이나 이렇게 적어주시고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별도로 저희 추천해서 드릴 거고, 남겨주신 분은 별도로 제가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